네, 안녕하세요. 안스테 TV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장의 환경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다들 알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보충했을 때 좀 더 튼튼한 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장은 소화기관이고요. 그렇죠? 소화기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그리고 분해된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이 배출한다는 모든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다 아는 내용이죠. 장에는 균이 살고 있어요. 사람의 장 속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공생하고 있는데 소장에는 소장균이 있고요. 대장에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균들이 부족하고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병들에 걸리게 되는데요. 자, 소장 서식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장 서식균. 네. 락토바실루스 아시토필루스란 균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천연 항생제예요. 아주 강한 항생 작용을 하는 거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 다시 한번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소장으로 넘어가면 인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유해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항생 작용을 통해서 그런 균들을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균이 하는 거죠. 균이 균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장서식균이 있죠. 네. 대장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균입니다. 네. 산도를 유지시키고 또 유해균 증식을 억제한다. 대장균에서 네,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좋은 장의 환경은 이런 그 소장균과 대장균들 및 기타 유익균들이 그 장 내 보호막을 생성한다는 거죠. 바이오필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균들이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막 기능을 한다는 건데 요게 유해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의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는 유익균이 아니라 유해균들이 바로 이러한 바이오필름을 생성하고 있다. 그래서 유익균들을 투입해도 유익균들이 생기려고 해도 유익균들이 활동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것들을 변으로 만들어서 밀어내기까지 장에서 유해한 물질들이 생성하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무엇이 하냐? 바로 균이 한다는 겁니다. 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익균들은 사실은 입안에도 있고요. 우리 구강에도 있고요. 뭐 소화기 내장에도 있고 요도, 여성의 질안 등 이런 균들이 서식하면서 유해균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우리 피부에 그 가려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말씀드렸죠. 황색 포도상구균이 사실은 이 피부에 있는 거예요. 피부에 있으면서 다른 균들이 있지 못하게, 다른 균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가려움이 시작되는 아토피 피부에는 이런 황색 포도상구균이 많다고 이 원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살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피부에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일정 수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균들의 침입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설사나 변비가 잦다는 얘기는 장의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변이나 뭐 방귀를 낄 때 냄새가 나쁘다, 예, 악취가 난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장의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그 냄새가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좋은 소장균과 대장균들이 부족하게 되면 박테리아나 칸디다 곰팡이가 번성하게 되고 뭐 설사, 변비, 그다음에 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가 뭐 대장암까지도 유도를 하고요. 뭐 요도라나 방광염 등 여성분들은 질염이라든가 뭐 냉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균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해균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탄수화물을 이 유해균들이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먹은 음식물들을 부패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운동을 감퇴시키고 장벽을 세게 만드는 거죠. 새는 장 증후군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장이 세게 되면
장벽으로 침투해서 혈액 속으로 흡수한다는 거죠. 혈액 내에 백혈구들이 나쁜 균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면역의 소모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균 같은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같은 경우는 뭐 소화 기능을 아주 소화를 잘 하기도 도와주고 면역력 증강에 도와주고 유해균이 장벽에 붙는 것들을 억제해 주는 거죠. 얘네들이 바이오필름을 생성하지 못하게. 그다음에 항생작용을 하죠. 헬리코박터균도 억제시켜주고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라는 균들이 잘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피부도 깨끗해질 수 있고 발암물질까지 억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익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대장균 비피드박테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나쁜 균들의 증식을 막아주고 장 속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죠. 유익균들, 소장균이나 대장균들이 스스로 항생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런 장의 환경이 밸런스가 그냥 그 환경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기들이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데려가서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어떤 경우는 설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균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게 설사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식이 되게 중요해요. 섬유질이 많다는 거죠. 견과류라든가 뭐 씨앗 종류 이런 것들을 좀 먹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가 도움이 되긴 해요. 흰쌀밥보다는 뭐 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고요. 이러한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익균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걔네들이 좋아하는 식량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안 좋은 음식들은 많이 있죠. 뭐 고기만 먹는 거, 그다음에 흰쌀밥, 밀가루, 뭐 단 것, 가공식품 등 이런 것들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2차 가공식품들은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균을 복용하는데 유산균이라는 것들 바로 이런 소장균과 대장균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먹는 거죠. 먹는 건데 단기간으로 먹으면 먹을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소장균과 대장균들이 그 정확하게 장벽에 충분히 붙어서 이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데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좀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까지는 좀 고용량 요법을 좀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른에 해당되고요.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량 요법으로 좀 2배 정도의 양을 한 2달 정도 복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변이 노란색에 가깝다, 냄새도 크게 안 난다, 이렇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양을 일반 용량으로 변경해서 복용하면 된다는 거죠. 유산균을 먹고 뭘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장을, 우리의 장을 최초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에 유익균들을 공급해줘서 장 내 보호막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키예요. 키. 최소 2달 정도는 먹어주고 일반 용량으로 유지해준다. 그렇게 장내 환경이 안정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단기간에 좋아진다는 것은 없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